이번 비디오는요, 사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배우기 전에 이제 선행학습에 대한 비디오인데요.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으로 잘 해왔는데 우리가 왜 지금 와서 이런 변화를 겪어야 되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고 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이점을 이것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OOP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OOP 특성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알아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OOP로도 되지만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하면은 좀 더 쉽게 간편하게 된다. 그런 걸 보여드리고요. 근데 사실 뭐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지금 인기를 얻는 거는 이제 병렬 프로그래밍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인데 이제 그게 가장 주가 되겠죠. 근데 그거 이외에 이제 다른 편리한 점들도 이 비디오에서 알아보는 거고요. 나프다 할 그 웨비나 할 때 이제 김재환님께서 말씀해 주셨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사용하게 됐던 데는 메모리 얼로케이션하고 가비지 컬렉션 기술 발달이 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 점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이제 한번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자, 나프다에서 했던 그 OOP 관련된 예제랑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로. 그래서 OOP another example이라고 하고요. OOP example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화면을 좀 키워볼까요? 자, 자, 이 안에서 다 하겠습니다.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간단한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정말 이런 서비스를 우리 실생활에 사용한다 이런 거라기보다 뭔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거에 축소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calculator 서비스로 하고요. 이 서비스 안에는 메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인트를 리턴하고 이름은 calculate 이렇게 되고요. 간단하게 이제 인트 값을 두 개를 받는 거고요. 자, 이제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requirement는 일단 이렇습니다. 주어진 두 개 인트에 대해서 더해서 더한 값을 리턴하는 굉장히 간단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나서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메인 메소드를 만들고요. 이렇게 new calculator 서비스를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사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calculate 한 다음에 뭐 1 더하기 1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result로 하고요. result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result 이렇게 하면은 뭐 2가 나오겠죠? 당연히. 예전 클래스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바꿔보겠습니다. run 메소드. 자, 2가 나왔네요. 뭐 예상했던 대로 당연히 2가 나오겠죠? 근데 requirement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주 있는 일이죠. 한 가지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다른 그 requirement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뺄셈을 요구하는 requirement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calculator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result 2번 뭐 이거를 구분하기 한번 쉽게 해볼까요? 그래서 addition result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subtraction resul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subtraction result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다 됐죠? 이거는 2가 나오겠고 이거는 0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둘 다 2가 나왔네. 제가 이제 아직 그 코드 작성은 안 했죠. 이렇게 바꾸기만 했고, 그리고 같은 메소드를 호출했고 그냥 같은 파라미터를 썼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여기 결과값을 받는 변수를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변형을 가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뭐 이제 어떻게 한번 이걸 고쳐서 써보자 해가지고 이 안에 플래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calculation 이라는 플래그를 넣고요. 이렇게 이게 플래그가 플러스면은 더해서 리턴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마이너스 기호가 들어오면은 이제 당연히 빼서 넘기겠죠. 빼서 넘기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저 calculation이 그냥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xception 처리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illegal argument exception 해가지고요. illegal argument는 이제 unknown, 알 수 없는 calculation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calculation이 알 수 없는 건지 이렇게 보여주고. 자, 이제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한번 이제 플래그를 넣어줘야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랑 0이 나와, 예, 2랑 0이 나왔습니다. 예상한 대로. 자,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리퀘어먼트가 하나 더 추가가 되겠죠. 이제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런 일은. 요구사항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해봤으니까 에이, 뭐 간단하네 이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곱셈까지 추가를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이름을 미리 바꿔주고요. 곱셈이니까 multiplication result, 여기 multiplication result,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곱셈 기호는 이거죠. star, asterisk.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코드를 수정해 줘야겠죠. 자, 뭐 그냥 별로 어려울 게 없죠. 그냥 if문으로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쉽죠, 코드가. 예. 근데 뭐 느끼셨겠지만 이게 그 좋은 OOP에 부합하는 코드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메소드 하나에서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 뭐 5대 원리 해가지고 솔리드라고 있잖아요.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Open Closed Principle,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 그 다음에 이제 Interface Segregation Principle,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솔리드를 보면은 솔리드의 S를 보면은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인데 그게 이제 뭐 오브젝이 하나의 일만 해야 된다. 뭐 저도 예전에 이제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어떤 오브젝이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그거 single responsibility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낸 로버트 마틴, 그 엉클 밥이라고 알려진 이제 로버트 마틴이라는 분이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봤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이제 오브젝의 변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유로만 변화가 생겨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메소드는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덧셈의 변화가 생겨도 뺄셈의 변화가 생겨도 곱셈의 변화가 생겨도 다 이게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그렇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하지 않은 디자인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결과를 출력해 보면은 뭐 뻔하겠지만 이제 처음 거는 1 더하기 1이니까 2, 1에서 1 빼니까 0, 그리고 1에 1 곱하니까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예. 자, 한번 실행을 또 해보겠습니다. 보기 위해서. 자, 뭐 당연하지만 2, 0,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뭐 또 한 번에 요구사항이 추가가 됩니다. 이번에는 예상하셨겠지만 나눗셈, 디비전이죠. 디비전 result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쓰는 나눗셈 기호 이제 슬래시를 넣고요. 마지막에 하나를 더 또 추가해 줘야겠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서 자, 이거를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이거는 날리고요. 이쪽에 나눗셈을 하고,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추가를 해줬고요. 이제 이걸 하면은
1을 1로 나누면 그냥 1이니까요. 이걸 좀 바꿔볼까요? 뭐 9를 3으로 나눠볼까요? 아니면 8을 4로 나눠보겠습니다. 2가 나오겠죠? 그러면 2, 0, 1, 2 이렇게 되겠죠? 2, 0, 1, 2. 자, 맞는 예상하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2, 0, 1, 2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디자인이고 테스트하기도 불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찾기도 좀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가 그냥 출력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테스트를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JUnit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루비 JUnit 이렇게 됐네요. 저는 그냥 일반 JUnit을 한번 써볼게요. 예. 자, 이렇게 하고요. 서브 클래스 없고요. 패키지는 됐고, 자, 이 calculate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제대로 되는지 한번 제가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테스트 쪽에 생성이 잘 됐는지. 예, 생성이 잘 됐군요. 자, 이래서 만들어 보고요. 저는 이제 그냥 JUnit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assertion을 JUnit의 assertion보다 좀 더 읽고 이해하기 편한 이제 assertj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굉장히 편하고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제 calculator를 만들어 줘야겠죠. calculator 서비스를 만들어 주고,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 calculate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개를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에디션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테스트 calculate 에디션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calculate이라고 하고요. 이제 1, 2를 넣어보고, 자, 이거를 이제 받고요. 액츄얼 값을 받고, 이제 여기서 assertj를 쓰겠는데요. actual 이렇게 하고요. is equal to 한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는 값이 이제 2를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저거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플래그를 넣었었죠. 그래서 플래그를 다시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실행을 해야죠. 자, 테스트. 자, 처음 실행하는 거라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에러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디펜던시 문제네요. 잠시만요. 제가 잠깐 이거 읽어보고 해결을 할게요. 자,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라이브러리 이제 디펜던시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해결이 다 됐고요.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 이제 뭐 all tests passed 나왔죠? 예,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우리는 덧셈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나머지 이제 뺄셈, 곱셈, 나눗셈도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뺄셈 테스트를 만들게요. subtraction, 그리고 여기는 이제 뺄셈 빼기 기호를 넣어야겠죠. 그리고 1 빼기 1은 0이니까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multiplication, 잘못 썼네요. 잠시만요. multiplication, 예, 곱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곱셈은 1 곱하기 1은 1이죠. 그리고 나눗셈을 최종적으로 해볼게요. division,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8하고 8 나누기 4에서 이제 답은 2.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테스트 다 통과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나눗셈을 할 때 우리가 0으로 나누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0을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 네, 이제 실패한 테스트가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OOP another example 34번째 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여기 exception은 arithmetic exception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divide by zero 이렇게 나와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걸 아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데, 사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한 경우잖아요, 영어로 나눈.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일반적인 exception이고, 뭐 코드에서 다양한 걸 하다 보면은 이게 정확히 정말 이 라인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exception이 발생한 건지, 어디에 다른 계산에 의해서 값이 변화가 돼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 알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 메소드 자체가 워낙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첫 라인부터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모든 게 이제 맞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때마다 그런 과정을 또 되풀이해야 될 수도 있고, 디버깅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런 유지보수가 너무 힘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OOP를 이용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서비스가 여러 가지 행동을 가지기 위해서 스트래티지 패턴이라는 디자인 패턴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통해서 이 서비스에 디펜던시를 줘서 다른 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고요. 인터페이스는 calculation 이렇게 만들게요. 그래가지고 calculation 안에는 이제 int calculate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는 넘버 2개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제 4가지 이제 arithmetic에 관련된 이제 dependency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ddition을 하나 만들고요. 이제 덧셈을 하는 이거는 이제 calculation을 implement 하겠죠.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calculation을 사용해 줄 거니까요. 예, calculation을 해주고요. 자, 이거는 뭐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constructor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들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 과정은 이제 필요가 없죠. 이렇게 사실 뭐 if, else if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잔뜩 써놓으면은 이 코드 이해도 불편하고, 우리가 친숙한 코드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실 이해하기 쉬운 코드는 아니에요. 한 줄 한 줄 다 읽어서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다 없애고요. calculation에 이제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calculation 이 캐릭터가 있어서 그런데요. 캐릭터 calculation을 지우고요. 우린 지금 dependency를 사용할 거니까 num1, num2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결과값을 리턴하는 서비스가 완성이 됐고요. 이 안에서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지금 이제 스트래티지 패턴은 컴포지션을 이용하는 거죠. 컴포지션을 이용해서 이 서비스가 이 calculation이라는 디펜던시를 가지고 이 calculate를 처리를 하는데, 이제 이 스트래티지 패턴의 구현은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을 통해서 디펜던시를 그 construction time 때, 그러니까 인스턴스 생성 때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주입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스프링 같은 디펜던시 인젝션 프레임워크가 포함된 그런 기술을 쓴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직접 해줘야 되겠죠. 이제 인스탄시에이션 할 때 지금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디펜던시 인젝션까지 쓰고 뭐 그 설정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calculate라는 메소드를 이제 구현을 해야겠죠. 자,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implement. 자, 여기서 뭐 addition은 간단하죠. num1 plus num2.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4가지 다 해줘야 되죠. subtraction, 이제 implements, 그 다음에 calculation 해주고요. 똑같이 이제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num1 minus num2가 되겠고요. 자,
자, 이제 multiplication 이것도 implement 한 다음에 calculation 그리고 똑같습니다. implement. 자, num1 times num2 됐고요. 마지막으로 division. 자, 거의 다 됐고요. 이건 이제 num1 divided by num2.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좀 줄을. 자, 됐고요. 이제 이거를 한번 이 위에 이제 윗부분은 다 에러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플래그를 사용을 안 하고요. 메소드는 한 가지 일만 처리를 하고 칼큘레이터 서비스는 이제 뭐 디펜던시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에디션을 처리하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경우에는 뭐 다 2가 나오고 마지막 다 2가 나오겠죠. 전부 다 에디션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만 12가 나오겠죠. 제가 이거를 지금 테스트를 실행을 했거든요. 이걸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나네요. 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저걸 테스트를 안 고치고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안 되네요. 일단 뭐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걸 수정을 또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사실 이거를 저건 사실 볼 필요가 크게 없고요. 이걸 보기만 해도 되는데 각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아예 이걸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에디션을 만들어주고 이쪽에는 또 subtraction을 만들어주고요. 자, 여기는 multiplication이겠죠. 이쪽에는 뭐가 될까요? 디비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다시 돌아가서 실행을 해보면요. 다 2고 마지막만 12. 예, 맞죠?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테스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테스트로 돌아가서요. 이제 이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테스트를 못 찾네요. 이 테스트. 잠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왜 못 찾을까요? 여기 있는데. 자, 이걸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고요. 예.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네요. 그쵸? 지금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나야 되는데 에러가 안 났어요.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디비전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num1 divided by num2 다 맞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쪽을 보면요. 칼큘레이션에 1, 2를 넣고 다 맞는데 문제가 발생하는군요. 자, 이거를 제가 지금 ID Early Access 버전을 쓰고 있어서 에러가 좀 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제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문제가 발생하네요. 예. 아까 이제 실행이 잘못된 것 같네요. 제가 실행을 잘못했는지 지금 arithmetic exception이 났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 테스트가 좀 잘못됐죠. 이제는 우리가 칼큘레이터 서비스를 테스트할 게 아니라 정말 행동들을 가지고 있는 각각 이 칼큘레이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칼큘레이션으로 바꿔주고요. 이거를 이것도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거 자체도 이제 calculation 서비스가 아니라 디비전만. 자, new는 하나 지워주고요. new는 하나 지워야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이제 각각의 이제 오퍼레이션을 다른 오브젝트가 처리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테스트도 굉장히 쉬워지고 그 말은 유지보수가 더 쉬워진다는 얘기겠죠. 일단은 뭐 이거는 에디션만 잘 처리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에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에디션만 정말 잘하는지 테스트하기 쉬워지잖아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거면은 문제가 발생을 해도 이게 에디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뭐 이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해서 if else에서 비교를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곱셈이 실행돼야 되는데 덧셈이 실행이 됐어요. 근데 그 입력값이 2 곱하기 2를 예상하고 집어넣었는데 결과가 4가 나왔어요. 근데 곱셈이 실행돼야 되는데 덧셈이 실행됐어요. 덧셈도 똑같이 4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그래서 이거 맞게 나왔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찾기가 쉽죠. 훨씬. 그거 같은 경우엔 다른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보고 여기 통과했는데 왜 문제가 발생했지? 하고 또 코드를 다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에디션은 덧셈만 하는 오브젝이고 subtraction은 뺄셈만 하고 multiplication은 곱셈만 하고 division은 나눔셈만 하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하는데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이 calculator 서비스 안에 이 안에는 사실 뭐 몇 개를 또 해볼게요.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버가 자, 이 칼큘레이터를요 그냥 일반적인 칼큘레이터가 아니라 뭔가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간 칼큘레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넘버 1이 항상 1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넘버 2는 항상 넘버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잠시만 잘못했네요. 넘버 2는 넘버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규칙을 주고요. 이럴 때는 이걸 실행하고요. 그게 아닐 때는 invalid illegal argument exception을 낼게요. 그래서 invalid input 해가지고 이제 뭐 넘버 1 얼마고 넘버 2 얼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버 1 그 다음에 넘버 2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서비스 같은 걸 만들든지 이런 오브젝트를 생성을 했을 때 이런 경우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 경우는 반복해서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이 calculate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게 많이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지금 이런 validation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다른 종류의 calculation을 또 해준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컴퓨터라고 해보겠습니다. 컴퓨터라는 걸 하고요. 이거는 똑같은데 이 부분에서 다른 로직이 들어가요. 다른 로직인데 이거는 이제 이 calculation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이 오브젝트 자체가 이 calculation 이 디펜던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산을 하긴 하는데 여기다가 다른 일을 하게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이쪽에서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우린 또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calculation 2를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종류의 계산을 하게 만들어요. 아, 이건 아니죠. 이건 똑같이 calculation 타입이고, 예, 근데 calculation 2를 해서 저쪽에는 1을 해주고 이쪽에는 2를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constructor를 또 수정을 해야겠죠. constructor를 또 수정을 해서 calculation 1, 일반 calculation, calculation 2 이렇게 뭐 해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많이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 흔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만 좀 다른 거고요. 자, 제가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제가 쓰는 앱이 정상 작동을 안 하네요. 잠시만요. 안타깝게도 이 제가 지금 사용하는 스타일러스 앱이 전체 화면을 인식을 못하네요. 자,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잠시만요. 프로파일을 좀 바꿀게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좀 키우고,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뭐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쪽이죠. 예, 이렇게 하고요.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좀 다르죠?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calculation 2고 그냥 calculation이고요. 거기만 다르고 그 외에 이제 if, 그 다음에 else 부분,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이런 형태의 코드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디펜던시 저렇게 추가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는 일에 따라 디펜던시 막 추가하고 그러다 보면 디펜던시 종류 많이 늘어나고 뭐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반복되는 코드 많고 뭐 그래서 이거를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저런 식으로 디펜던시를 사용해서 뭐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 예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에러가 발생하는데 어디서 에러가 나는 걸까요? 에디션, 지금 두 개를 만들어주게 해서 그런데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냥 수정을 할게요. 두 번째 거는 subtraction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에러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각각의 이제 calculation 클래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거니까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해볼게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그래서 저거는 OP고, 자, 이제 펑셔널로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OP another example이라고 했고, 여기서 같이 놓고 좀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잠시만요. 리팩토링이 안 되네요. 이걸로 변형을 하죠. 뭐 그러면은 자, OP and FP examples라고 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OP는 저렇게 되고요. 이제 FP로 한번 해볼게요. calculation 서비스인데, calculator 서비스인데, 저걸 이제 펑셔널하게 FP calculator라고 할게요. 서비스.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똑같이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친구는 calculation은 이렇게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그걸 가지고 calculation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주변의 보일러 플레이트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요. 자, calculation 자체를 메소드에서 받습니다. 메소드 그 파라미터로 디펜던시 인젝션이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받습니다. 이제 이거는 가만히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그 여기에 아까 이제 캐릭터 calculation을 받아갖고 뭐 if calculation이 뭐 이런 식으로 덧셈 기호와 같으면 뭐 하고 뺄셈 기호와 같으면은 또 뭐를 하고 뭐 else if죠.
뭐 if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이게 있어서. 근데 그거랑은 다르죠. 왜냐면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떤 안에서 비교를 막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간단해요. 이 안에는 그냥 실행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은 보일러 플레이트 부분들은 여기서 그냥 가져왔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이 위쪽에 이제 calculate 부분이랑 컴퓨트 부분이랑 대부분은 비슷한데 이 calculation만 다르니까, 이 부분만 다르니까 같은 부분은 유지를 시키고 이제 보일러 플레이트 부분들은 유지를 시키고 이 부분만 뭔가 이렇게 메소드가 실행될 때 주입을 받아서 그래서 처리를 하게 하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FP Functional Programming Calculator 서비스는 완성이 됐고요. 이걸 가지고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가서 해도 되고, 여기서 아예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테스트는 이미 있는데요. 자,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자, 됐습니다. 가지고 FP Calculation 서비스를 하고요. 자, calculate 해서 덧셈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에디션을 보내가지고 이제 1, 2 이렇게 해서 바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에디션 이렇게 됐고요. 다 해볼게요. 화면을 좀 크게 써볼까요? 자, 4개 다 해서 addition, subtraction, 그 다음에 multiplication, 마지막으로 division이죠. division. 자, 이거를 이제 뭐 인덴테이션을 좀 해가지고 alignment를 좀 해줘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게 실행을 해볼게요. 테스트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는 걸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됐죠. invalid input num1 1 num2 1 1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77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비즈니스 룰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11로 하는 건 이제 안 되고요. 이제 이거는 10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11 저거는 이제 이거는 10 그냥 붙이면 좀 욕 같으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얘는 4로 해주고 더하는 거는 뭐 여기 4 더하고 15 예상하고 1 해서 10 나오겠고요. 곱셈은 2에서 20이 나오겠고 여기는 5 나오겠네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에러 나겠네요. 여기를 안 고쳐졌네요. 자, 그러면은 여길 또 고쳐줄게요. 11 여기 4 했었죠. 그리고 11 다 11로 해놨었나요 우리가? 11에 여기는 20이었죠. 자, 그리고 1 빼서 10 나오게 하고 2에서 20이 나오고 여기는 4에서 5 나오게. 자,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이 안 되네요. 실행 다시. 자,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15, 12, 3. 이게 subtraction인데, 제가 다 에디션을 했네요. 똑같이 나오지 않았네요. 에디션을 했는데 multiplication이라고 나오고, 자,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맞죠. 이거는 10이라고 2니까 더했으니까 13이 나오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subtraction이고요. 여기는 multiplication이죠. 그리고 이쪽은 division이 되겠죠. 됐습니다. 이제 나오겠죠. 똑같이. 여기는 지금 다 에디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에디션이기 때문에 뭐 디펜던시를 다른 종류를 넣어줘서 다른 종류의 또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에디션 넣어주고 subtraction 넣어주고 뭐 multiplication, division 다 넣어주고 메소드 자체도 calculate, addition 하는 거 있고 subtraction 하는 거 있고 뭐 multiplication, division 하는 거 따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functional programming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행동 자체를 디펜던시 자체를 메소드에다가 주입을 시켜서 결과를 이렇게 원하시는 잠시만요. 실행을 다시 해야겠네요. 자,
실행을 다시 하면은 실행이 안 됐어요. 왜 안 될까요? 자, 다시. 예, 원하시는 결과를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11 플러스 11에 4 더하면 15고 11에서 1 빼면 10, 11에 2 곱하면 22, 20을 4로 나누면 5,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펑셔널은 아니죠. 왜냐면은 기존의 오브젝을 사용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방법대로 하면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잘 보세요. 에디션이 어떤지 그 내부를 잘 살펴보면요, 에디션은 딱 하나의 메소드만 있습니다. calculate라는 하나의 메소드. 그리고 이 내부를 보면은 그냥 덧셈만 해요. 그래서 이 에디션이란 오브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죠.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덧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에디션에서는. 다른 거 말고 물론 파라미터가 뭔지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덧셈을 하는 메소드 바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서브트랙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이제 서브트랙션도 보시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뺄셈을 하는 이 메소드 바디거든요. 뺄셈을 하는 메소드 바디, 이제 파라미터랑요 메소드 바디. 예,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저걸 사용하는 코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를 쓰고 있고, 자바 자체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first class citizen 펑션이 first class citizen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항상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first class citizen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first class citizen이 왜 중요하냐, 이제 그런 나쁘다 해서 언급을 잠깐 드렸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first class citizen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first class citizen이라고 하는 건요, 잠시만요, first class citizen 이라고 하는 건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first class citizen이라고 하면은 어떤 엘레멘트가요, 엘레멘트가 이제 그 펑션의 파라미터로 넘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펑션의 결과값으로 반환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데이터 스트럭처에 저장이 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first class citize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펑션에 해당하는 게 이제 메소드니까 메소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엘레멘트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엘레멘트 클래스가 아니고 그냥 어떤 엘레멘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오브젝트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거는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뭔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ELM이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ELM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메소드를 호출할 때 예를 들어서 get number 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할 때 이런 ELM을 파라미터로 넘겨줄 수가 있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엘레멘트를 이 펑션의 결과값으로, 어떤 펑션의 결과값으로,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메소드죠. 메소드의 결과값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엘레멘트 하고요. 리절트라고 해볼게요. 이번에는 리절트라고 해서 LT죠. LT 리절트라고 해서 이거를 get result 이렇게 하면은 이거의 결과값으로, 그러니까 이거죠. 사실은 이제 이거죠. 이 엘레멘에 해당하는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제 뭐 데이터 스트럭처 저장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리스트가 자바니까요. 리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리스트에 대해서 이 리스트 안에 이 엘레멘트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 팩토리 메소드를 한번 써볼게요. arrays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죠. as list에서
이 안에 ELM이나 이런 지금 리절트 같은 엘레멘 그 객체라기보다 어떤 개체라고 할게요. 우리가 아직은 객체인지 뭔지 모르니까요. 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만족하면은 그걸 만족하는 어떤 개체들을 이제 그 언어의 first class citize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자바에서는 어떤 게 이런 거에 해당하죠? 자바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자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거를 다 부합하는 게 이제 자바의 오브젝트에 해당하죠? 예. 오브젝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오브젝트는 first class citizen인데, 그러면은 자바의 함수에 해당하는 펑션은 어떨까요? 펑션이 역시 자바의 펑션에 해당하는 메소드는 어떨까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펑션에 해당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이렇게 파라미터로 넘길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한번 해볼게요. 메소드를 가지고, 자, 이번에는 뭐 get name, 여기다가 어떤 메소드 이렇게 하지 않고요. get name이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스트링을 리턴하고, 깨끗하게 좀 써봅시다. public string, 이게 스타일러스 펜 잡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여기 버튼이 있어서 핑계 같긴 한데, 이렇게 이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메소드 바디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get이 아니라, 자, 여기서는 find by name, 이런 메소드가 있고요. 이걸 호출하는데 이 get name을 이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get name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러면은 이게 evaluation이 돼서 get name을 여기다가 파라미터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get name에서 return된 이 스트링을 사실 넘기는 거잖아요, 파라미터로. 이게 아니라 이제 이게 만약에 자바의 메소드가, 펑션에 해당하는 메소드가 first class citizen이 되려면은 이런 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죠. 자바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불가능.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결과값으로 이 메소드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메소드가 있어요. public do something 할게요. 그냥 do something. 그 다음에 제 메소드 바디에서 리턴을 하는데 이거를 넘기는 거예요. 이 메소드를 get name 하고요. 근데 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건 또 이밸류에이션이 발생해서 여기 스트링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메소드 자체를요. 이게 가능한가요? 자바에서는 이것도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자, 2번도 안 됩니다. 3번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의 저장이 가능한가? 자, 자바에서 이런 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해볼게요. 리스트 타입은 잘 모르니까 그냥 이거는 건너뜁시다.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arrays 한 다음에 as list, 그런 다음에 저 get name을, 이것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제가 get name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또 evaluation이 돼서 스트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get name 메소드 자체를 넣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자바에서는 역시나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바의 이제 다른 언어의 펑션에 해당하는
메소드 자바의 메소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first class citizen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자바에서 이게 되면은 우리는 자바를 first class 펑션이 지원되는 언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런 언어들을 이제 그 펑션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라미터로 넘길 수 있고 결과값으로 받을 수 있고 다타 스트럭처에 저장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언어를 first class 펑션을 지원하는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바는 이제 8 이전까지는 그게 안 됐었는데 자바 8부터는 그게 가능하니까요. 자, 그거에 대한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자바는 이제 first class 펑션을 지원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 형태 중에 하나로 이런 에디션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 메소드만 취하는데 우리는 이름이고 뭐고 상관없고 이 메소드 바디랑 파라미터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쉽게 쓸 수 있게 만든 게 어너니머스 펑션이고 이제 그걸 또 그런 어너니머스 펑션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람다 익스프레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표현식으로 그렇게 된 게 람다 익스프레션인데 에디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파라미터 두 개를 받아서 이제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I1, I2 이렇게 더해주면요. subtraction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빼주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요. 이거는 멀티플리케이션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딱 보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눈에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메소드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이외에 다른 어떤 계산법이 필요해졌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 한번 다른 걸 해볼게요. custom calculation 이렇게 약자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처음 것과 처음 값과 두 번째 값을 더한 후에 2를 곱해서 이제 두 번째 값으로 나눠준다.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적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i2로 나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또 안 되는군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15, 10, 22, 5, 12. 저게 이제 저런 계산을 하면 이 값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20하고 4를 더하면 24인데 2를 곱하면은 48이 되죠. 48을 4로 나누면은 12 맞네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 어떤 베이스가 되는 메소드를 만들고 우리가 변하는 부분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변하는 부분을 저렇게 주입해서 쉽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 그러실 수 있는데요. 테스트는 이 람다 익스프레션 자체를 테스트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저렇게 간단한 거는 그냥 봐도 될 정도면은 저렇게 쓰셔도 되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쓴다 그러면은 정말 저거를 이제 에디션이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에디션이라고 만들어서 이걸 테스트 하시면 되죠.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넣어놓고 지금은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디 넣어놓고 자주 쓰는 계산법이면은 저걸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 여기 테스트 하실 때도 지금 에디션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이제 그 만든 에디션을 갖다 써도 되고 지금은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I1, I2 이렇게 해서 I1 플러스 I2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테스트 할 게 이 펑션 하나고 이 펑션은 하는 일이 하나고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 덧셈을 하는데 다른 걸
뭐 변형을 시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테스트가 훨씬 용이하죠. 자, 이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통과했네요. 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OOP로는 이렇게 디펜던시를 따로 만들어주고 디펜던시를 또 여러 개 주입받고 그래야 될 수 있는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메소드 레벨에서 주입을 해서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또 테스트도 간편해지고요. 예, 읽기도 쉽고요. 여기서 이거 뺄셈이 일어나는구나, 곱셈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이게 또 복잡하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에디션 이렇게 읽어서 이해할 이름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 펑션이죠. 펑션이 variable에 assign이 돼요. 이제 이게 first class citizen의 특성이죠. 자, 이래서 first class citizen을 언어가 지원하게 되면은 메소드 자체에서 행동을 받아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좋다. 이게 이제 그 병렬 프로그래밍 이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